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저의 친여동생과 남편 갈등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동생이었기에 엄마는 동생과 저를 차별 대우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주워온 딸인 줄 알고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동생은 여전히 아이같이 지 멋대로이고 하고 싶은 말 다 뱉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동생의 말들과 행동이 불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형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저와 남편을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처음 신혼집을 얻었을 때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입지 아파트를 얻었고 여동생은 서울 중심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몇 배나 비싼 집이지만 남편한테 그래봤자 무슨 동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집을 매수하였는데 경기도권이지만 10억에 달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 아니고 경기도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까내리는 말을 합니다. 남편은 너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나까지 무시한다면서 제 여동생을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다 열거하자면 끝도 없지만 물론 동생이 한 말들이 틀린 내용들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가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말들 어떻게든 까내리는 말을 계속해서 아이의 만남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여동생만 만나고 오면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기에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남편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편의 성격은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 여동생이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있어 가족들이 모두 말을 조심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저도 동생에게 너무 세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 남편은 돌아버릴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동생한테 형부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두 번 부드럽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의 성격이 할 말을 똑부러지게 다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친척 결혼식과 같은 공식 행사에서만 만나고 있으며 그때마다 거의 남남인 듯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절대 먼저 하지 않고 동생만 가끔 연락이 옵니다. 동생은 저와 다시 연락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동생과 연락을 안 하고 살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동생에게 불편한 점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개선할 마음이 있는지 물어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신 원가족 관계는 아빠, 엄마, 저, 여동생인데 원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 개인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담 후 내린 결론은 아빠는 회피 방임형이고 엄마는 나르시스트 성향이셨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현재 거리두기 중이며 아빠는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엄마가 어렸을 때 착한 너한테만 양보하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카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사연 상담해 주실 때 도움이 될까 해서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제 생각에 사연자분이 정말 수고하고 너무 고생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까요가 무슨 이유로 사연자님한테 이렇게 중요한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답답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동생이 좀 더 답답할 거는 같아요. 사연자님이 힘든 거는 뭔가 이 상황에 대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어서 힘든 거지 사연자님을 이만큼 좀 빼고 생각해보면 진짜 지금 답답한 사람은 어쩌면 어머니하고 아마 여동생이 좀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 착하니까. 크게 탈 없이 받아주는 사람은 어쩌면 여동생 입장에서 지금 언니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동생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여동생은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마 모를 거예요. 여기 이제 글 내용에 몇 가지를 좀 집어볼게요. 물론 동생이 한 말들이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셨는데 동생이 이야기하는 건 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은 내용도 아니며 틀린 얘기예요. 이걸 돈으로 어떤 금액적인 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평가의 말을 들을 일이 사실 일도 없죠. 제가 동생한테, 형부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두 번 부드럽게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가 이런 동생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연자님도 역지사지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동생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어쨌든 동생한테 말을 전하기는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위안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선 분명하게 전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화를 해갖고 이거를 상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보다는 들리던 안 들리던 내 입장이 이렇다. 그리고 굉장히 몹시 불쾌하다. 동생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어서 모두 다 조심한다라는 말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부갈등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남편은 할 말을 안 해요 라고 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맥락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남편이 옆에서 내 아내가 명료하고 분명하게 할 말을 딱딱딱 하는 거를 봐야 돼요.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보는 게 필요해요. 아내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렇게 단호한 태도로 처제한테 이야기를 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남편이 느끼고 보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분이 굉장히 갈등이 매우 힘든 분이시거든요. 원가족으로부터의 어떤 상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오래 상담도 받으셨고,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맞고요. 여동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다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 될 것 같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니를 함부로 여겨도 되게끔 친정어머니가 많이 허락을 했을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나르시스트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좀 내가 좀 우월해야 되거든요. 잘나야 되고 우월해야 되고 타인으로부터 그런 어떤 시선을 좀 받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친정어머니신데 여동생이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언니보다는, 사연자님보다는 이 여동생이 공부 잘하는 걸로 이제 어머니는 이게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을 거고, 사연자님의 입장과 어떤 마음과 심정에 대한 거는 별로 이렇게 헤아리지를 못하셨던 거죠. 어렸을 때 착한 너한테만 양보하라고 해서 미안하다라고 카톡을 받아서 아마 사연자님이 좀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정이 조금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카톡의 내용이 정말 사연자님에게 마음을 보내는 카톡인지 엄마 자신을 위한 카톡인지는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상담을 하면서 다 보여요. 다 보이고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큰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주물러도 별일이 안 나는 큰딸이 지금 와서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온팡 사위한테 지금 뺏긴 심정일 거예요. 둘째는 카랑카랑 하거든요. 워낙에 내가 그렇게 키우기도 했지만 손아귀에 잡히겠어요, 지금 둘째 딸이. 어머니는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뵙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땐 아마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의 성격이 이렇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 조금 걸리는 거는 아마 친정 어머니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편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불쾌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금 사연자님의 보듬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뭐 이제 이러는 것들로 아마 남편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충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내가 하던 방식하고 참 닮아 있겠죠. 내가 친정 어머니한테 했던 방식하고 어쩌면 닮아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개인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개인 상담의 어떤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거가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 엄마는 이런 사람이고 동생은 좀 자기 주장이 좀 세고 이제 이렇게만 됐지, 뭔가 이게 연결성 있는 관계 역동에 대한 정말 이렇게 통찰하는 그 내용은 그렇게까지 가셨던 게 맞을까?
통찰이 굵직하게 여러 번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계속 허우적거리실까? 여기서 내가 지금 깨닫는 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많이 넣을 일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게 좀 현상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셔야 될 텐데 그냥 각 개인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이게 뭔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내 거로 이렇게 딱 매짐이 돼서 이게 뭔가 반영되는 느낌은 지금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통찰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좀 더 통찰이 잘 되면 아마 사연자님이 일상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되게 적용이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개인 상담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